진짜 이건 너무한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증시가 수년째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 증시의 수익률보다 낮은 건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전쟁 중인 나라와 글로벌 증시 대부분보다도 수익률이 낮은지 아십니까? 결국 상승과 하락은 상대적인 것이니까 지금 우리 증시는 매수할 이유보다 매도할 이유가 더 크다는 이야기인데요. 투자라는 것은 하락에 대한 이유만 정확하게 파악해 놓아도 아주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악재가 소멸되고 호재만 남았을 때 비로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나야 결국 매수할 이유가 생겨나는 시작 지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를 하시는 이유가 결국에는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매수할 타이밍에 같이 매수를 해야 하는데 이게 참 어렵죠? 제가 그 선봉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저만 따라오십시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주님들. 저는 데일리 스톡의 당신의 하루에 꼭 필요한 투자 파트너 니주원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증시의 수익률이 글로벌 꼴찌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해서 52주 신저가를 갱신 중인데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많이 심란하시죠? 그래도 오늘 간만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락은 우리나라에서 매수할 이유보다 매도할 이유가 더 크다는 것인데 지금 매수할 이유들은 뭐가 있는지 매도해야 할 이유들은 뭐가 있는지 오늘 한번 쑥 훑어보자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안 그래도 힘든 우리 코스피 코스닥 국장에 투자하시는 주주분들 많으시잖아요. 이 영상 보고 힘내시라고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동학개미 운동 기억하시죠?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갑시다. 자, 차트부터 빠르게 보겠습니다. 완전 말도 안 되는 차트인데요.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에 정말 좋아 보이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주가는 고점에서 매수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심각하다고 싶을 정도로도 심각하게 빠졌죠. 네, 상황 파악하고 대응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하락이 나왔는데 7월에 여기 88,000원 고점을 만들어 놓고 불과 10월 4달 만에 40%의 하락이 나온 건데요. 이렇게 강력한 하락이 나온 건 사실 중소형 종목들에서도 쉽지 않은 일인데 삼성전자에서 일어난 것이고요. 주가 하락은 이렇게 7월 초부터 해서 계속해서 8월에 반등이 한 차례 나온 뒤 계속적인 하락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딱 한 번 나왔던 데드캣 바운스가 여기 8월 20일 부근인데요. 정확히 상단 이평선을 맞고 나서 정확히 역배열로 본격적인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진 상황이고요. 이때부터는 차트가 이제 역배열로 추세 전환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두 달 동안 의미 있는 반등이 한 번도 제대로 나오지를 못하면서 계속 떨어지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 9월 초부터 해서 반등이 한 차례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6만원 초부터는 가격이 저렴해서 그런지 간간히 양봉이 나와주면서 하락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기간의 일부 수급은 포착이 되었고 하지만 이때도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3.94%의 강력한 상승이 좀 나와주었는데요. 드디어 외국인 순매수가 체크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 90억이지만 이런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의 3전의 상승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대폭락 직전의 고점을 기억하시나요? 그때도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명확히 기억을 하실 텐데요. 정확히 20년 12월 그리고 1월쯤 고점이 만들어졌었는데 이때 개인들이 엄청난 랠리를 펼치면서 특히나 삼성전자와 같은 종목들 피크를 만들어낼 때였죠. 이 당시에는 현금 부자들이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증권회사로 수표를 들고 가서 삼성전자 매수해달라고 줄을 섰는데요. 증권가 PB들마저도 힘이 들 정도라는 뉴스가 나올 정도였다는 것 보면 이때는 진짜 역사적인 고점을 뚫어내면서 상승을 하던 그런 엄청난 상황에 연말 랠리, 연초 랠리 너무나도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시장이 왜 갑자기 꼬꾸라졌을까요? 일단 바로 알아보면 우리가 지금은 좀 시기가 많이 흘렀다 보니까 둔감해지신 투자자분들이 많은데 이때는 수급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1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문재인 정부의 금융투자 소득세였죠. 이때부터 사실 우리 시장에서는 박스권 고점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었는데요. 거래세는 0.15%로 낮춰졌으나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금투세 20%에서 25%를 부과하는 세제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도입 시기에 다가온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큰손들의 투자 메리트가 급감을 한 것이죠. 이게 단순히 세금을 내서 급감하는 것이 아니라 미 증시도 비슷한 20%의 세율을 내지만 미 증시 같은 경우는 거래세가 완전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거래세도 내지 않는 선진 시장을 두고 국내 증시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이렇다시피 금투세가 미치는 영향은 결코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개인 투자자가 극소수라서 영향이 없다는 평가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런 큰 손의 자금 유출에 대한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자본 유출 문제로 이어지다 보니까 시장의 호황을 이어갈 수 없었던 상황이 펼쳐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리 인상 시기의 도래였는데요.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이제 오랜 기간 마이너스에 가까운 실질 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코스피가 3,300을 넘어가게 됐던 것들이었죠. 근데 이제 환경적인 부분이나 물류 대란과 같은 이슈들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었고 이러한 가속화된 자산 가치들이 이제 기업들의 이익치에도 반영이 되면서 그 당시 수혜를 많이 보았던 IT나 반도체, 인터넷 게임, 바이오, 2차 전지와 같은 기업들의 판매가도 같이 높아졌거든요. 이런 판매가도 높아지면서 더욱 가속화되는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에서도 그렇고 한은에서 이제 글로벌 증시 전부가 이제 금리 인상을 결정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게 2021년 8월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는 이제 21년도 6월에 고점 3,300포인트를 돌파를 잠깐 했었고요. 그 고점을 뒤로 하고 8월부터 본격적인 하락기에 접어들게 된 것이죠.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통화 긴축 정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간 공급했었던 이런 유동성을 회수하는 가장 큰 트리거가 되는 긴축 정책의 시작점이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기, 즉 경제 호황기의 끝을 맞이하고 금리 인상기로 들어가 경제 위축기로 들어가는 계기가 된 것이고요. 이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금투세 이슈로 이미 빠져나가고 있던 외국인의 수급과 기관 등 큰손들의 스마트 머니들이 이런 금리 인상과 맞물리면서 더욱 가파른 속도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당시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그 당시에 또 바이든 이제 경제적인 보복 등 조치들을 지속하겠다라고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정학적 이슈들도 많았다라는 점, 21년도부터 이어진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자본 이탈 효과가 이렇게 금투세 이슈 그리고 금리 인상 이슈, 지정학적 이슈들 속에서 급가속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스마트한 머니인 외국인 자본이 이탈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세 가지 요인이 뭐 유가를 자극하게 되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을 이렇게 자극하게 되는 요인이 되다 보니까 신흥국 지수들에게는 좋지 않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자본 이탈이 나왔는데 다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로 스마트 머니 자본을 들고 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역시나 글로벌 증시보다 메리트 있는 수준의 세금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성장이 기대되면서 수익률이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가 되어야 할 텐데요.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간만에 이제 삼전에 외인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8월 20일 데드캣 바우스가 나온 이후부터 이렇게 나온 외국인 수급들인데 보시면 9월에 딱 한 번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위로 올려보시면은 전혀 없다가 오늘 이제 10월 28일에 외국인 매수세가 9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외국인 매수세가 9월에 한 번 그리고 10월에 한 번 이렇게 나왔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이 와중에 최근에 이제 기관에서는 어느 정도는 매수에 가담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연기금에서도 다시 조금씩 주워 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이시는 게 외국인 지금 보유 비중인데요. 사실 지금 주가 흐름이랑 보시게 되면 거의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21년도부터 이렇게 쭉 하락하는 모습 속에서 이렇게 외국인 수급도 최저치를 만드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여기서 이제 외국인 비중 다시 들어와 주면서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나왔고 다만 최근 8월부터 급격하게 매도세를 다시 늘려가면서 주가도 같이 하락한 모습이 너무나도 눈에 환하게 보이죠. 이거를 위로 한번 올려볼게요. 네, 지금 차트를 위로 올렸는데
야, 이거는 뭐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진짜 명확하게 봐야 되겠고, 그럼 우리가 앞으로 삼성전자의 이 주가 흐름을 볼 때는 어떤 포인트에 맞춰야 되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명확히도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외국인 수급이 90억밖에 안 들어왔지만 매도를 하지 않는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점이 더 중요한 것이고, 이 90억의 매수가 이제 시작이 돼서 앞으로 100억, 1000억, 1조 이런 단위로 또 늘려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이렇게 주가가 계속 떨어졌는데 아까 6만원대부터는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결국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강력한 장대양도 하나 뽑아냅니다. 그게 오늘 나왔다라는 점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좀 더 디테일하게 삼성전자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삼성전자를 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뭐 반도체 관련해서 이렇게 수익을 내는 그런 기회를 잡아도 되겠지만, 분명한 건 지금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훨씬 더 좋은 흐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느냐, 코스피와 관련된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요. 코스피 차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에서 이렇게 조정은 좀 나왔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바닥권을 올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을 올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강력하게 변동폭이 큰 모습이 나타나면서 조금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공략할 포인트는 분명히도 코스피가 지금 21선 위로도 올라탄 상황에서 이제 주가가 반전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 대형주에서 수익을 창출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오늘 좀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들어오고 그중 코스피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삼성전자로 외국인 비중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단 오늘 이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이 있으시죠. 여기 보시면 제 알고리즘에 지금 매수를 해도 된다는 전환의 신호가 나왔습니다.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일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물론 이 신호만으로도 100% 이렇게 신뢰를 할 수는 없지만 이 신뢰의 자리에서 저도 이제 이 신호를 신뢰할 정도가 된 것 같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게, 여기 보시면 대부분 신호가 나왔을 때는 안정적인 우상향 흐름이 좀 나옵니다. 여기도 보시면 강력하게 이렇게 88,000원까지 올라갔고요.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이런 데드캣 바운스 구간에서도 분명히 이런 신호가 나오면서 맞고 떨어지기는 했지만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온다. 하락 추세에서도 어느 정도는 큰 손실을 주지 않는 그런 신호들을 주는데 지금 여기서 외국인 수급이랑 같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신뢰를 주도록 하고요. 자, 그럼 오늘은 제가 21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이탈한 외국인의 수급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2부에서 더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텐데 앞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외국인의 수급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1부가 외국인의 매도에 대한 이유들이었다면 2부부터는 우리가 왜 지금 이 신호에 맞춰서, 이 AI 알고리즘 신호에 맞춰서 매수에 가담을 해야 되는지를 2부에서 촬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꼭 보셔야 되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아무래도 20년도 때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금투세와 21년도부터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하락이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모두 무덤덤해지셨을 거예요. 상승이 눈앞에 이젠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월부터는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어가도 좋을 것 같은데 마침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포착을 했고 제 AI 알고리즘도 슬슬 매수할 타이밍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부에서 정말 자세하고 세세하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하신 후에 2부까지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금융투자 소득세 관련해서 국민청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100명이 모이면 정식 청원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외국인 자본의 이탈을 지속 유도하는 금투세 폐지를 위해서 여러분 주주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상담 번호로 금투세 청원 동의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국민청원 명단 취합을 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찮다고 미루지 마시고요. 꼭 한번 동참하셔서 우리나라 증시가 전쟁 중인 러시아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보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